네, 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경북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 그러한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타 학과 기출이라 하더라도 면접의 평가 요소와 항목이 같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내용들의 항목을 자신의 꿈과 전공으로 변화시키고, 여기서 묻고 있는 독서, 봉사, 동아리를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서 예상 질문을 만든 다음에 답변을 하는 순서로 연습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북대 면접은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 12월 12일에 실시를 합니다. 30% 반영 비율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과 활동이랑 교과 성적, 학업, 능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독서나 세특, 창체 등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 또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언급한 경우에 충분히 질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학부라는 개념입니다.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전기 파트와 전자 파트로 나중에 구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경북대는 모바일 전공과 전자 전공이 되게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분야를 전공할지 전자 분야를 전공할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전공을 한 다음에 삼전이나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회사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지, 한국전력, 수력원자력과 같은 발전소 근무를 희망하는지, 또는 전형적인 전자 제어계측 소프트웨어의 연구원을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입학 후 학업 계획과 졸업 후 진로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자 수험생 1명을 대상으로 2명의 면접위원이 실시하는 개별 면접인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전공학과 교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 중에서는 전기 전공도 계시고 전자 전공도 계십니다. 학부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여러 명을 모집한 다음 2학년 때 전공 기초를 배우고 2학년 때 세부 전공으로 전기 파트와 전자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성적이 우수한 과에서 탑권을 찍는 친구들은 이 두 개 다를 가지고 간다라든지, 또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이 전기 전자 전공 외에 이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전공하고 다른 쪽으로 재료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다른 전공을 복전, 부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공대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 전공 하나를 가지고 가도 3학년, 4학년 되면 거의 랩실 수준의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복전, 부전을 가지고 갔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든지, 또 학점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왜냐하면 인기가고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2020년도 전기전자공학부의 지금 홈페이지 공개된 문항들을 살펴본다면, 임피던스의 단어적 뜻과 전기 회로의 역할을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이 저항, 전기에 쉽게 말하면 전기가 흐르는 어떤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묻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이 내용을 언급했다라든지, 내가 여기에서 이 전공을 하기 위해 그에 대한 언급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라든가 과학을, 공통과학 같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계열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과적, 이과적 자질과 국, 영, 수, 과, 사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을 묻습니다. 우리가 전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본다 그러면 초음파 센서 등을 이용한 자율주행 드론에서 소프트웨어 역할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주행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단순히 제어 역할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의 개념적인 단어들과 용어가 들어간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앞서 언급한 영상들처럼 3, 40초에서 1분 내외의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한 질문 가지고 너무 길게 답변을 하면 총 면접 시간 분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처럼 여러 질문을 받아서 나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또 너무 뒷번호라서 교수님도 지치고 대기 시간이 3, 4시간 되다 보면 학생들도 지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깔끔하고 임팩트 있는 답변들이 오히려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업사이클링 창업대회에서 참가하였는데 그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서 말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뭐 꼭 창업을 목표로 하지 않든 하든 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부, 전공에 얼마나 더 열심히 매진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생기부 자소서 기반으로 하거나 전공이랑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과 관련 있을 때 묻는 것이지 뜬금없이 전혀 다른 것들을 묻지는 않습니다. 인성 같은 경우에 백혈병 친구를 돕기와 헌혈증 모으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뭐 얼마만큼의 성과를 있어서 그 친구에게 어떤 실질적 도움을 줬느냐, 본인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 뭐 예를 들어 친구에게, 다른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친구의 사정을 알리고 동참하기를 권유했다라든지, 또 직접 헌혈증을 모아가지고 어디 유관기관 또는 입원해 있는 그런 이 친구에게 직접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직접 전달을 해줬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활동에 자신의 역할과 능력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가 돼야 됩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배우고 느낀 점들을 잘 해야 좋은 자소서, 좋은 면접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서의 다른 수험생보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내가 봉사를 갔다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은 올바른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전기공학으로 갑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한 영어 발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공과 관련이 있고 이 친구의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율동아리에서 이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의 원리를 탐구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봐라라는 것은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처럼 여러분들이 거의 모이지도 못하고 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어떤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획성 있는 탐구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 참여 동기, 계기, 여기서 이 원리를 탐구할 때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나는 어떻게 취합을 했고, 동아리다 보니까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나의 역할은 어떠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만 답변의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율동아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은 동아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수험생들이 잘 유념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이 어필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그런 점에서 나에게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꼭 기억하고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자공학입니다. 모바일공학 탑하죠, 그죠? 경북대 탑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고요. 또 삼성전자나 뭐 애플,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 이런 회사들 말고도 그에 대한 협력업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또는 정보통신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고요. 또 모바일에서 배우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툴을 가지고 반도체라든가 응용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핫한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업 영역에 보면 이상기체 방정식의 미분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주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고요. 그냥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생활의 적용 예를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오든 간에 나는 이런 개념과 원리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것이 현재 산업에서, 회사에서 어떤 분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개념을 이해해야만 응용과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전공 적합성에서 보면은 로봇 소형화 응용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발전관에서 아이디어 노트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용을 물으면서 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출을 잘 보시면 꼭 경북대가 아니더라도 또는 전기전자공학이 아닌 다른 과라 하더라도 어떤 식의 답변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이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었다라는 걸 증명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보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 이 정보도우미가 어떤 것들을 하느냐라는 거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는 인성 측면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봉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북대는 지금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크가지 네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배점, 여기에 배점,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주고 여기에 한 개 내지 두 개의 질문을 하거나 학생이 답변을 하면 부족하다 싶을 때 추가로 꼬리 질문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면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 가지 요소가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답이 좋은 답안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2020년이 아닌 2016에서 2019년도에 전기전자에 나왔던 겁니다. 수학 성적 묻고 있고 과학 독서 묻고 있고 발명 콘서트 묻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들이나 독서를 물을 때 동기, 계기, 활동 소개, 준비 과정과 노력, 자신의 역할, 배우고 느낀 점,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이런 독서와 이런 성적과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야기하면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소를 갖춰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고 학생 정말 생기게 마음에 들어. 합격! 그럼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거죠. 너 목소리 정말 마음에 들어. 합격.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나 또는 음악 방송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학업 역량과 전공 역량을 평가하는 대인 면접에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좀 긴장하고 떨더라도 인생 19년을 살면서 이만큼 긴장된 자리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시험도 있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교수님이 충분히 감안하십니다. 긴장해서 더듬는다고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지, 긴장해서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내용이 충분하고 충실한 활동을 했는지 어필만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잘하는 친구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IT 대학에서 전자공학, 참고로 경북대 IT는 공과대학이 따로 있고 IT 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특성화라는 얘기죠. 전자공학과가 타 대학과 다른 장점이 뭔가? 이건 지원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대학이 아닌 이 대학을 택한 이유, 삼성전자, LG전자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취직이 잘 됩니다. 해도 됩니다. 팩트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공과 계열의 독립된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공대와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살펴봤더니 이런 수업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 동기 따로, 학과 지원 동기를 따로 해놓고 내가 왜 이 학과를 택했는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지, 왜 다른 학교가 아닌 이 대학을 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한다면 이런 질문은 그냥 거저먹는 것이 됩니다. 활동 묻고 있고요. 봉사 묻고 있고요. 자신의 장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합 다이오드라든지 전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묻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대학에 지원한 계열과 관련 있는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도노이드 이과생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드론과 이런 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이한 점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분 자기소개, 2분 자기소개를 먼저 하라고 시킨 다음에 그 답변 내용 속에 추가 질문을 하거나 그 외에 나머지들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혹시나 싶으니까 다른 대학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신만의 어떤 특징과 장점, 저의 다른 영상들에 이런 거 충분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 하나를 1, 2분 정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원 동기 학업 계획은 원래 공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올해 자기소개 먼저 해보세요라고 묻지 않더라도 준비해 보면 됩니다. 또 그리고 면접이 거의 끝나갈 때 보통 교수님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럴 때 저 자기소개 준비하는데 해봐도 되겠습니까? 전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준비하는데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하라고 하세요. 그냥 없습니다 하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준비해 놓으면 써먹을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동아리 묻고 있고요. 코딩 묻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묻고 있고요. 당연히 전공과 관련 있고 활동이랑 관련이 있어서 묻고 있겠죠. 나머지들은 다 겹치는 부분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이라든가 자소서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과라 하더라도 경북대를 지원하는 친구라면 이런 항목들을 자기에게 맞게끔 변형을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회 묻고 있고요. 배려나눔 협력, 이거 뭐 자소서 3번 관련해서 또는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자소서 3번이랑 똑같이 불었는데 자소서 3번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해도 돼요? 됩니다. 왜? 자소서는 문항과 글자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담기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활동들을 면접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자소서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이 물었는데 다른 소스가 없는 친구야. 말할 게. 그러면 그 자소서의 문구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키워드들만을 건져내어서 새롭게 말을 이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똑같이 외워서 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키워드나 소스가 겹친다고 해서 감점의 요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바뀌는 것, 진로가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친구들은 경북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든가 발전산비 기술자라고 해서 전공하고 연계되어서 묻고 있기도 합니다. 자소서에서 탈원전이나 영어를 물었기 때문에 뭐 전기전자니까 원전이랑 관련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한 24% 이상을 원전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 친구도 썼을 것이고, 그래서 교수님이 묻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라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붙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뭐 실장, 뭐 정보 분야, 보안 분야 요즘 뜨고 있죠. 또 국가기관이나 군부대뿐만 아니라 뭐 보안을 다루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 다 정보 보안이 중요하게 되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도 되지만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제어 계측 이런 부분들의 친구들이 더 많이 진로로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뭐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하죠. 이제 긍정적인 순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갈등 관리나 리더십 이런 거는 당연히 공동체 생활과 또 학교 생활에서 교수님과의 관계, 다른 선후배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준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아리에서 공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수학에 대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공학을 베이스로 한 수학이냐, 수학을 베이스로 한 공학이냐. 난처한 질문 같지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죠. 그죠? 네, 수학이라는 것은 실용학문이라기보다는 순수학문에 가깝고요. 공학은 우리가 회사나 또는 산업 현장이랑 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학문 쪽에 가깝습니다. 모든 학문은 순수학문을 바탕으로 실용학문이 탄생하는 개념이니까 수학을 베이스로 한 공학이 맞겠죠. 그런데 거꾸로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양면성을 가진 주제가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답변하는 건 이런 걸 A를 택해도 되고 B를 택해도 돼요. 대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영어 교육과 영문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영문과니까 영어 인터뷰 참여 활동을 묻고 있고 영어 연구반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교에서 비주얼 싱킹은 무엇이고 영어 학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영어 조기 교육 교사대에 맨날 나오는 겁니다. 영어 영문, 영어 교육이니까 당연히 더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순기능과 역기능 또는 그 조기 교육이 몇 세에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뭐 라떼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했어요. 요즘 초등학교 때 영어를 다 하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 영어 어린이집까지 있는데 이런 조기 교육을 했을 때 뭐 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의 어떤 고른 효율적 배분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교육 가치관과 철학을 드러내면 되겠습니다. 영어 멘토 했기 때문에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어떤 것이 보람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상, 동아리 이런 것들은 뭐 다 기본 문항들이어서 넘어갑니다. 인터폴이 되고 싶다. 외국어를 전공해서 이렇게 국제수사 관련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어떤 기관이며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여기에 갈 수 있는지 이런 준비를 해야지 그냥 인터폴 이라면 되게 추상적이죠. 우리가 초등학생들은 꿈이 뭐야? 국회의원요, 대통령요, 군인요, 소방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것들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쉽게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렇다고 꿈을 바꾸라는 건 아닌데요. 내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목표라는 게 있고 뭐 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목표는 1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내가 이번 학년에 성적을 얼마만큼 올리겠다. 내가 고2, 고3이니까 어느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건 목표인 거예요. 근데 꿈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의 기회를 받는 이제 그런 대안학교, 네, 그러니까 사교육에 대한 어떤 부담들, 제가 사교육 종사하고 있지만 부담 없이 좀 고퀄리티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과 교육 과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꿈이에요. 뭐 꼭 이렇게 중도의 학업을 그만두는 이렇게 일종의 어떤 그 교육 이탈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입시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꿈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당장 3년 안에 5년 안에 이루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연하게 꿈으로 보이지 않고 지금 대학에서 전공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목표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3에겐 꿈보다 목표가 더 현실입니다. 다음에 이분 스피치, 뭐 이거는 영문과가 아니라 원래 다른 학과에서도 묻는 거고요. 국어와 영어를 공부할 때 공통점 차이점이라는 건 이 과목의 특성을 이야기하고요. 자신만의 공부 방법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서 어떤 공통점, 언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차이점은 어떤 문법적 차이, 실제 생활 속에서의 응용 차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독서 묻고 있고 동아리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명입니다. 효모와 효소의 차이. 이거는 뭐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 효모와 효소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답변한다면 아주 우수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을 해야 돼요. 정말 교수님, 저는 여기 꼭 오고 싶어요. 이 말을 한다고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오고 싶다는 걸 답변을 통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DNA 많은 이과생들이 떠들고 있는데 하나 가능성을 뭐 생각해 봤다고 되어 있는데 암에 걸리지 않는 DNA가 있느냐? 우리가 DNA 검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암은 아니지만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암 발병 가능성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라면 이런 DNA에 대한 관심, RNA, DNA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배운 교과 과정에 대한 지식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모의국회에서 보건복지부위원이라는 건, 모의국회는 원래 문과적인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생명이라서 아마 보건복지부위원회에서의 토론 내용을 가지고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스치기 문제 이런 건 인성에 관련된 거고요. 급식 도우미, 분리수거 도우미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전공적 함이라고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은요, 아까 앞서 이야기한 다른 전기전자나 다른 학과에서 살펴봤듯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 그 다음에 설명이 가능한지, 그 사례와 적용 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모든 과목의 용어, 모든 전공에 대한 용어를 다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배우는 과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과목의 개념들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랑 연계되는 용어를 찾아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됩니다. 그거를 정말 멋지게 설명한다고 붙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 정도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답변 길이가 짧거든요. 네. 윤리 자체는 문과적인 질문일 수가 있지만, 생명에서의 어떤 유전자 조작 같은 거, 이건 윤리 종교적인 문제가 또 걸리고요. 그렇다고 안 하자니 우리가 불치병, 난치병과 같은 어떤 생명기술 분야의 어떤 발전에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어느 하나를 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나와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 관련 묻고 있고요. 생체 주기, 학교 폭력 뭐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 방법 정도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빗방울 낙하 운동, 네.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우리가 뭐 계면활성제 이것도 이과적인 질문으로 화학이나 생명에서도 항상 나누는 내용이고요. 4차 산업도 요즘 핫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어떤 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와 노력들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순수한 뭐 친수성기, 소수성기, 미셸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비누와 세제에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질문도 보면은 지금 마이셀, 영마이셀, 표면 장력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돼요. 계면활성제 원리. 친수성기, 소수성기. 그러면 미셸이 그거를 감싸게 되고 이물질을, 손에 묻은 이물질을 비누 칠할 때, 그러면 물로 헹구게 되면 그냥 세제 없이 헹구는 것보다 잘 헹궈지죠. 그럼 그 이물질을 미셸이 감싸게 되고 친수성기 성분과 소수성기 성분으로 물과 내 몸에 있는 이물질의 분리를 시키는 원리로 씻겨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용어만 들어가줘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표면 장력도 당연히 씻기는 척도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겠죠. 다음에 응용화학입니다. 소논문하고 나일론 합성 등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기부 자소서 가운데 이런 용어들, 전공하고 관련된 용어들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화학과 응용화학의 차이,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 이런 거 항상 나오는 소스들이에요. 배우는 과목하고 취업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고, 여러분은 이건 답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이 전공자가 될 거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참고로 내가 컴공을 전공했어요. 이제 친구들을 만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친구들을 만나면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컴공은 뭘 배우냐? 야, 너 내 컴퓨터 이거 새로 깔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너 왜 못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응대 차원에서라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런 소스를 많이 하는데요. 폴리프로필렌 스타일렌의 유해성, 인체의 신체적 유해성을 가지고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활동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활동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그거라고 했기 때문이겠죠. 다음에 화학 실험 수업 묻고 있고요. 다음에 동아리 부장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대 면접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전형적인 종합 전형으로서 여러분들의 활동 과정,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상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특별히 단순히 독서, 봉사, 동아리, 창체, 세특, 자율활동, 그 다음에 행발, 그 다음에 교내 수상, 출결,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경북대는 조금 성적이 높은 쪽에 속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비교과 질문보다 그 생기부와 자소서 안에 적혀 있는 문과적 질문과 이과적 질문, 그리고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원 전공, 희망 직업과 매칭되는 부분들,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시사 내용과 여러분이 지원한 전공이 매칭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뉴스거리를 읽어보고 자료를 읽어보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되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들이 오늘 수능 당일 날입니다. 예, 경북대 면접이 지금 12월 12일에 있기 때문에 오늘 3일 치고 나면 하루 정도 지나고 이제 가채점 결과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12일까지 어떻게 보면 한 7, 8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최초합 반드시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놓으신다면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